그때 같이 활동하던 때 아이돌이 누구? 소녀시대 그리고 원더걸스 어. 2AM 제국의 아이들도 그랬고 뭐 인피니트 비스트 그때가 아이돌 전성 시대였다. 그죠? 낭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대기실도 같이 쓰면서 막 친구가 되고 저희가 처음에 KBS 갔을 때 이제 뉴키스 친구들이랑 저희가 같이 이렇게 방이었거든요. 아 그래요? 야, 진짜 그때 그냥 단순히 생각을 인원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한 방에 넣어놓지? 근데 한 방에 넣어놓으니까 불편하긴 해도 서로 또 친해지더라고. 요즘 어떻게 보면 시스템화가 되다 보니까 조심, 접근 금지 약간 약간 다 이게 나뉘어져 있구나. 네. 왜냐면 이게 잘못 또 터치가 되면 팬덤들끼리도 피곤하고 내 아티스트를 지켜야 되는 그런 것들에서 모든 게 좀 조심스러워지는. 예. 우영 씨가 사람을 이렇게 챙기듯이 후배들을 그렇게 많이 챙기잖아요. 마음이 자꾸 가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 왜냐하면 나는 챌린지를 계속하는 걸 보면서 네. 애들이 좋아서 했어요. 후배 가수들이 좋아서. 네, 그 친구들이 좋아서. 그 친구들의 마음을 알고 싶어서. 제가 사실은 이제 저번에 심플 댄스를 하면서 챌린지 반대 운동. 내가 이제 가요계 이걸 만들겠다. 챌린지를 멈추겠다. 했는데 내가 제일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 이것만큼 홍보가 좋은 건 없고 열심히 해야지. 뭐 이런 마음을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챌린지를 왜 이제 어려워했냐면 내가 진짜 이걸 하고 싶어서 이 사람한테 챌린지 신청하는 태도여야 된다. 그게 이 사람에 대한 예의다. 웬만하면 내가 직접 그 대기실 가서 똑똑 두드려서 직접 얘기를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보통은 회사끼리 얘기를 해요. 매니저 혹시 뭐 마케팅 팀 특히 혹시 저희 뭐 챌린지 생각 있으시면 저희도 같이 이런 식으로 애들이 이제 그래서 어디 복도에 모이는 거예요. 물론 본인들끼리 친하면 우리 이따가 챌린지 찍자 하고 잘 했을 수도 있어. 내가 직접 나서서의 그 한두 마디가 전해지는 게 일이긴 일이지만 그래도 이 사람의 마음이 들리는 게 이 사람 진짜 나랑 이걸 같이 우리랑 같이 이걸 해보고 싶은 사람이구나. 터치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전 되게 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항상 할 때 좀 웬만하면 빡세게 하고 싶어 하고 그래서 하고 나면 또 아쉽고 후회하고 막 좀만 더 할 걸. 다 끝났는데 집에서 혼자 계속 연습하고 있더라고요. 지옥 거 다 찍었는데 혼자 가서 갑자기 또 그러고 있어요. JYP 후배들하고는 그래도 교류를 많이 해요? 제가 제일 많이 했던 친구들이 데이식스. 데이식스 참 좋습니다. 아, 데이식스는 서러움이 너무 많아. 얘네가. 데이식스가? 네, 얘네가 참 진영이 형도 참 고집이 세신 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계단 한 계단을 얘네들은 올라가야 돼. 절대 대형 기획사에서 나온 것처럼 애들에게 모든 게 주어지면 안 돼. 진짜 음악이 고픈 밴드였으면 좋겠나 봐요. 그 마음이. 근데 저는 콘서트 무브홀이라고 되게 작은 공연장에서 할 때 제가 게스트로 한 몇 번 나간 적이 있거든요. 그때 이제 저희끼리 합주한다고 연습한다고 이제 지하 연습실에서 연습하다가 한 멤버가 형 저 되게 궁금한 게 있다고. 뭐야? 언제까지 어머니한테 용돈을 받아 써야 될까요? 경제적인 난에 애들이 부딪혀 있구나. 그러니까 그들 중에서도 얘가 진짜 용기 내서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친구한테 얘기를 했던 게 지금은 니네가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 감히 내가 장담할게. 니네가 이대로 계속 간다면 너네는 하나 쌓아 올라간 애들이기 때문에 엄청난 절대로 쉽게 무너질 수가 없는 거야. 너네 정말 나중에 잘 됐을 때 이렇게 갑자기 잘 된 사람은 감히 비교할 수 없는 너희들이 돼 있을 거야.
지금 차라리 부모님께 죄송하다고 해. 그냥 부모님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괜찮아. 니네 뭘 잘못한 것도 아니고 내가 봤을 때 니네 음악은 너무 훌륭해. 너무 좋아. 너희는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 그런 얘기 했는데 이렇게 잘 될 줄은 몰랐어. 진짜 너무 잘. 그때 당시에 회사 안에서 제 이제 별명이 데이식이 아버지였어요. 데이식스 아버지. 아이고 데이식이 아버지 오셨네요. 아버지 오셨어요? 약간. 어울리는데? 근데 저는 너무너무 막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거를 버텨준 지금의 친구들이 공연장이 조금씩 커지는데 너무너무 대견하고 이제 파이널 공연인가 뭐 고향 그 종합운동장에서 하더라고요. 와. 400명, 500명 하던데도 지금은 이제 거의 5만 명 하는 자리에 이제 뭐 난리가 났지. 좋겠다. 우영 씨는 예. 춤은 뭐 너무나 잘 추는 사람이고. 아니야. 2PM에서도 사실은 메인 댄서잖아. 춤을 좀 담당해서. 근데 이 춤 때문에 네. 노래가 가려졌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진짜요? 우영 씨 노래만 집중적으로 들었던 걸 팬 콘서트였어요. 한번 초대해서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 가서 나는 자우영을 재발견했잖아. 이렇게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었구나. 아유. 이렇게 춤추면서 노래를 너무나 잘 부른 사람이구나. 아, 저도 진짜 많이 못했을 것 같은데 그때. 아니야. 지금이 더 나아요. 지금 이번에 콘서트 보러 오세요. 당연히 가겠지. 말 잘못 꺼냈죠. 아니요, 당연히 가야지. 아빠 죽겠는데 콘서트 보는 것도 일이에요. 가면 나 이제 그 못 시간- 보겠더라고. 누구 콘서트를 갔는데 못 보는 거야? 아니 이제 애들 콘서트 뭐 트와이스 뭐 언제 공지 오고 뭐 데이식스 애는 좀 미안한데 못 가겠더라고. 이제 초반에 많이 봤으니까 못 가겠더라고. 좀 날 불러줘. 아. 나 더 좋아하는데. 근데 나는 또 하나. 왜 우영 씨 연기 안 해요? 와, 어떻게 그 얘기를 아직도 저는 계속 들을 수 있는지도 진짜 너무 진짜 저는 복인 것 같아요. 연기를 제가 그렇게 안 한다고 했는데도 아직까지도 왜 연기를 안 하냐고 이제 들을 줄은. 회사에서도 계속 연기를 하라고 얘기를 했던가요? 회사는 답답해 죽을라다가 지금 돌아가신 분이 많아요. 근데 이제는 대본이 들어오거나 어떤 극이 들어오거나 해도 바로 그냥 돌아서 유턴해서 나가게 될 정도로 돼버린 거예요. 왜냐면 회사도 나한테 스트레스라고 생각할까 봐. 애가 안 한다는데 그걸 자꾸 얘기를 해봤자 뭐 소용이 있어요. 그래도 계속 대본이 들어갔. 뭐가 그랬나 봐요. 제가 대놓고 전 연기를 안 합니다 이러지 않았으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드림아이를 네. 나는 잘했다고 생각하고. 드림아이가 제 유자. 드림아이 때 연기 처음이었잖아요. 근데 연기 너무 잘했잖아. 드림아이가 문제예요. 드림아이 때 연기를 그냥 다 망쳐놨어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 2PM 멤버들이 연기로 많이 갔잖아요. 다들 옥태견 씨, 전부 다. 이준호 씨. 네. 그리고 찬성이, 그리고 이제 쿤형은 거의 뭐 진짜 헐리우드까지 갔고 막 민준형 뮤지컬 쪽으로도 되게 많이 했고. 전 드림아이. 피님 저는 있잖아요. 멀티가 안 돼요. 만약에 제가 연기하잖아요. 저는 일단 음악은 무조건 접어야 되고요. 저는 연기를 하는 사람의 몸으로 살아야 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내 안에 음악도 좀 있어. 예능도 좀 뭐가 있어. 근데 이거를 뭐 대충 할 거야? 그걸 못 해. 적당히가 안 돼. 그러면은 다 놓치는 거예요. 우영 씨가 생각외로 완벽주의가 있는 것 같아. 사실 연기도 계속 하면서 실패하면서 맞아. 지금의 배우들이 되는 거잖아요. 준호 씨도 그랬을 것이고 옥태균 씨도 맞아요. 그랬고 황찬선 씨도 그렇고 맞아요. 다 그랬을 텐데. 여기서 딱 제가 느낀 게 뭐냐면 그거를 감수할 만큼 원하지 않는구나. 실패를 내가 기꺼이 받아들일 정도로 그걸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구나. 그러면 조용히 있어야 돼. 연기에 대한 언급을 회사에다가 내가 하면 안 된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아니 너 생각은 있어. 이런 말도 되게 조심해야 되는 거야. 너 생각 있다고? 그럼 회사는 준비를 하는 거야. 이 사람들이 사실은 굳이 일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말도 조심해야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냥 이 사람들이 나를 너무 답답하게 느끼더라도 일단은 나는 음악이다. 이렇게 좀 일단락을 지어야겠다. 근데 어딜 가나 피님처럼 그 말씀을 주세요. 그게 또 2PM 멤버들이 너무나 연기를 다 하고 있어서 다 걔네 때문이야. 또 열심히 이렇게 잘해가지고. 누가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애들은? 신선한데요? 나 처음 듣는 거야. 이거 왜냐면 태어나서 동료잖아, 동료. 진짜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다 못하는 것 같아요. 보고 있을 수도 있는데. 더 열심히 해. 다 비슷하게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저 정도 할 수 있을까가 사실은 되게 커요. 그러니까 주눅은 아닌데 우리 멤버들은 진짜 그게 너무 재밌나 보다.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빨리 그냥 판단해야 될 것 같은 거야. 멤버들만큼 정도 아니면 난 드림하이는 진짜 그냥 재수가 좋았을 수 있는 거야. 여기서 마무리 짓는 게 맞는 거야. 그런 생각을 해요. 어쩜 그렇게 계속 그렇게 꾸준하게 하는지. 대단해. 우영 씨한테 연기 왜 안 하냐고 물어본 거가 네. 우영 씨가 드라마를 되게 챙겨서 보잖아요. 예. 그래서 나는 그 꿈이 아직 남아있는 건가? 그래서 본다고? 생각을 했던 거였잖아. 저는 하나 본 거, 재밌게 본 걸 계속 보거든요. 너무 좋아요. 저 오늘도 미생 보다가 나왔거든요. 요즘 유행하는 드라마를 보는 게 아니라 예전 드라마를 보는 거야. 요즘 거도 보는데 전 하얀 거탑을 아직도 봐요. 꼬린을 아직도 보고. 몇 번 봤어요? 와, 셀 수 없이 많이 봐요. 그게 그때 기분을 다시 떠올리고 싶나 봐요. 그때 봤던 감동, 그때 느꼈던 기분. 근데 그게 한 번 보고 두 번 보면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좀 사라지는데 많이 사라졌는데 근데 그래도 그때 내가 느꼈던 기분 좋음이 있거든요. 왜 울어도 기분이 좋은 거예요.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계속 봐도 눈물이 날 때 또 나. 하얀 거탑 혼자 작업실에서 며칠 전에 그 김영민 배우님 그 저기 역할에서 암에 걸려서 사투를 벌일 때 또 울고 있더라고요. 혼자 지하 작업실에서. 그러니까 그 연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막 옆에 주변에 그 배우분들이랑 와, 어떻게 저렇게 연기를 하시지? 이런 거 막 그게 너무 좋으니까. 그럼 나는 올인을 보고 이런다길래 옛날 드라마를? 뭐 그럴 수는 있겠지만 지나간 드라마를 또 본다고 막 이랬죠. 그래서 왜 촌스러움은 당연히 그 안에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의 연기가 그리고 대사가 훨씬 세요. 순수한데 훨씬 진짜 이야기들이. 옛날 드라마가? 네. 최근에 제일 감동적인 대사 기억나는 거 있어요? 미생에서 이성민 선배님께서 임시완 형한테 이제 카드를 써주면서 이제 고생했다고 이제 연말 뭐 이제 연초 뭐 이런 카드를 써주는데 더할 나위 없었다 딱 이러는데 임시완 형이 옥상에 올라가서 상사가 주는 편지를 보면 카드를 보면서 더할 나위 없었다 하고 이 편지가 확 날아가 버리거든요. CG로. 같이 날아가는 기분인 거야. 이게 저한테 하는 위로 같은 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것도 듣고 싶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맞아. 또 임시완 씨도 형이구나. 난 지금 또 그 생각했네. 네, 아마 1살인가? 네, 88이신가 할 거예요. 거기도 가수였는데 진짜 아이돌이었는데 네. 연기하고. 그러니까 제가 진짜 많네. 시완 형처럼 할 정도 아니면 저는 안 하는 게 자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 정도처럼 할 수 있는 거 아니면 세상에는 너무나도 훌륭한 연기자분들도 많고 그리고 그분들의 작품을 보기에도 나는 너무너무 시간이 부족하고 약간 이렇게 자꾸 하니까 JYP는 이제 죽는 거야. 답답해 미쳐버리겠는 거죠. 이것도 아니다 저것도 아니다. 제가 한 25, 6대인가? 좀 가볍게 표현을 해보면은 연예인 사춘기 뭐 이런 게 온 거예요. 이러한 형태로 내가 계속 일을 하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일까? 갑자기 그게 제가 온 거예요. 그때 제가 생을 마감하기 전에 해보고 싶은
작업이 있다면 그게 뭐였냐면 영화음악 감독이었어요. 너무 생뚱맞잖아요. 제가 댄스 가수가 되고 싶었던 게 멋있어서였거든요. 영화음악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아, 나는 멋있는 걸 쫓는 사람이구나. 그럼 이 음악을 하는 사람들은 뭐 하시는 분들이야? 여러 가지 방향으로 제가 수소문해서 이제 선배님들을 찾아뵙고 감독님들을 찾아뵙고 막 인사를 한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저 2PM의 장우영 감독님. 다들 놀라신 거죠. 갑자기 무슨 일이세요? 막 이러면서 뵙고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시고, 혹시 실례지만 우영 씨 이렇게 한 번 이렇게 투어를 돌면 어느 정도를 버나요? 이러면서 왜냐면 제가 되게 허황된 꿈을 꾸는 어떤 되게 아이처럼 보였을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는 우영 씨가 생각하는 것만큼의 대단한 뭔가를 얻는 건 없는 것 같다. 우영 씨가 지금 있는 어떤 환경에서 봤을 때 우영 씨가 이뤄온 것들, 근데 저 아직도 그게 있는 거예요. 영화 음악에 대한. 네. 영화 음악은 절대로 이 음악이 선두에 있으면 안 되거든요. 이 영화를 방해하면 안 되고, 이 영화 배우, 대사, 장면을 더 서포트 해주는 역할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영화, 드라마를 보면은 그 음악이 계속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 음악이 이 배우를 있게 했고, 이 감독의, 이 작가님의 시나리오를 있게 했고, 그 장면을 있게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막 그런 것들이 이제 막 느껴지는 거죠. 그 옆에 잔잔하게 깔리는 음악들. 아, 생각보다 내가 나서는 일도 좋아하지만 나서지 않는데 꼭 필요한 것에 대한 매력을 나는 느껴보고 싶은 거구나.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연기를 하겠어요. 저 연기할 틈이 없는 거예요. 제 이 혼 안에. 조금 더 피아노 연습을 해야 되고, 조금 더 박자 연습을 해야 되고, 춤을 추더라도 이 춤이 나한테 또 다른 영감이 돼서 내가 이 음악을 하고 싶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듀서이고 싶어서가 아니라 내가 멋있어 하는 직업을 쫓다 보니까 자꾸 전체적으로 이걸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제가 2PM 의상을 만들어야 돼서 제작소에서 막 밤을 새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단순히 그걸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콘서트를 해야 되는데 첫 곡이 제가 만든 노래인 거예요. 그러면은 첫 곡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 하다 보니까 연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조명이 이렇게 쫙 앞으로 뻗었으면 좋겠고, 무대가 뭐 뒤로 돌았으면 좋겠고, 멤버가 여기서 등장했으면 좋겠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뭘 입었으면 좋겠을까 하니까 제가 이제 그 콘서트의 의상을 다 담당하게 되고, 제가 막 홍대 막 어디 일본 어디 가서 옛날 빈티지 이런 원단들을 구해와서 그리고 여기만 잘라갖고 팔에다 갖다 붙이고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몰두하고 몰입하는 거에 제가 너무 재밌나 봐요. 그 옷 만든 것도 한 몇 년 계속 했죠? 몇 번 했죠. 계속 멤버들한테 미안하고 창피하고 되게 막 그런 컨셉들도 있고 되게 난해한 것들도 많고 했는데 멤버들이 저를 다 믿어준 거. 우영 해봐. 그거 아니었으면 저도 이제 못했을 텐데 그 흔적들이 남는 게 저한테는 훈장 같은 것처럼 남아 있더라고요. 그때 나한테 막 얘기를 했거든? 맞아. 일본 가는데 일본 도쿄돔 공연을 가는데 제가 만든 옷이에요 하면서 막 이거 막 보여주고 이랬었거든요. 네. 16년도 막 그때요. 아직도 하고 있어요? 요즘은 우리가 이제 정한 룰은 타이틀곡이 누구 멤버가 되면 그 멤버가 이제 좀 프로듀싱을 담당하게 되는 그렇게 이제 된 거죠. 이제 저희가 21년도에도 2PM 7집 정규 앨범을 냈는데, 근데 제가 쓴 곡이 이제 타이틀이 되면서 무슨 곡이었죠? 해야 해라는 곡인데, 그게 의상을 또 만든다고 그 의상실에 맨날 며칠 밤을 또 새면서 우리 의상팀 친구들과 원단을 하나하나 보면서 막 하는데, 이게 누구한테 상을 받고 무슨 뭐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거니까 내가 우리 멤버들을 입혀야 되잖아요. 내가 입어야 되고. 그러면은 뭐가 가장 좋을까를 누가 과연 대신해 줄 수 있을까?
물론 의상팀이 있지만 우리를 이해하는 정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민준이 형은 이런 게 더 잘 어울릴 거고 이런 걸 싫어해. 뭐 니쿤 형은 이런 게 더 어울리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멤버가 직접 하는 게 최고일 것 같은 거야.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진짜 전체적으로 프로듀싱을 하는 삶으로 자꾸 제가 가게 되고 이제 심심하면은 뭐 교보문고 같은 데 가서 몇십만 원치 아트북을 사와요. 볼 줄도 모르면서 펼쳐놓고 계속 보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 디자이너들이 이 아트북을 낼 때 이 여기에 선점한 그림들, 뭐 옷들, 원단들, 현대 시각 미술에 관련된 책들, 정장, 수트에 대한 그런 것들, 아니면 스트릿에 길거리에서 찍힌 막 이런 것들을 막 사는 거예요. 막 일단 봐야 되니까. 한동안은 좀 그런 또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제가 좀 보여주기식이었으면 좀 더 잘 됐을 것 같아요. 좀 더 빨리 잘 됐을 것 같아요. SNS라든지 뭐든 약간씩 이렇게 티를 낼 수 있거든요. 맞아. 포장하기도 하고 흘려서 하기도 하고 나를 알리는 거에 조금 더 집중을 했다면 훨씬 더. 돈을 벌었을 것 같아요. 훨씬 더 지평수가 컸을 것 같아요. 근데 나 스스로의 만족으로 끝내는 사람들은 사실 지금 당장 문 앞에 뛰진 않지만 나중에는 그거를 훨씬 더 큰 보석으로 그럴까요? 보일 거예요. 보여질 것 같아. 저는 그게 좀 저 옆에서 같이 고생하는 우리 팀원들한테 좀 갔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좀 더 빛이 나야 그들이 보람을 느끼지 않을까라는 마음에 이번 앨범도 그런 마음으로 준비했어요. 이제 우리 같이 일하는 팀원들도 이게 만약 내키지가 않으면 떠나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 괜찮다면 쭉 우리가 함께 하다 보면 피디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나중에 쌓여서 진짜 더 또 뭐 가까운 예로 데이식스 애들이 지금 너무나도 훌륭하게 잘 된 것처럼 그 무언가가 진짜로 진가가 발휘되면서 모두가 보람을 느끼지 않을까. 그게 좀 빨랐으면 좋겠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 함께의 이 모두를 위해서 계속 그런 마음일 것 같아요.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저희 실장 누나한테 나는 다음 앨범을 생각 중이다. 누나가 막 기겁을 해서 실장님이 무슨 소리 하나 아직 하지도 않았는데 아니 누나 이게 이렇게 하면 돼 그냥 이제 잡혔지 음악 방송 잡혔지 그래서 열심히 할게 공연 열심히 준비하면 돼. 우리는 이제 다음을 준비해야 돼. 그래 누나는 진짜 기겁을 퇴사하시겠네요. 실장님 이거 보고 이걸 일단 보세요. 제가 다음을 외치지 않으면 미정인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다음이라고 외쳐야 존재할 것 같은 거예요. 그 다음이 언젠지 모르겠지만 제 스스로에게 그리고 뭐 이걸 보시는 또 팬분들에게 또 우리 같이 함께하는 팀원들에게 제가 다음이라고 먼저 던져야 그럼 이번에는 장호 형이 요렇게 요 정도까지 왔는데 다음 행선지가 어디일까를 각자가 알아서 또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상상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 시간을 우리가 가지려면 제가 먼저 다음을 외쳐야 되겠네. 10년 뒤 장호 형은 어떨까? 나는 10년 전 장호 형과 그 다음 10년 뒤에 만났어요. 네. 제 원래 꿈이 발리에 아주 조그만 작업실을 차리고 사는 거였거든요. 그런 것처럼 10년 뒤에 그 어딘가에 조용한 바닷마을에서 다음 앨범을 준비하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때 그 다음 앨범을. 그래서 피디님과 우리가 만나서 술 한잔 기울이는데 피디님 제가 최근에 이 음악을 만들었습니다. 들어봐 주세요. 저는 다음은 이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나누고 있고 싶어요. 멋지네요. 네. 그때는 회에 소주를 마시고 있어요. 바닷마을이니까 다금바리 정도? 너무 좋아. 그때 근데 10년 동안은 퇴근길은 좀 힘들겠죠? 모르죠. 알 수가 없지.
내가 퇴근했을 수도. 진짜 앞으로의 우영 씨도 진짜 많이 기대가 돼요. 지금 당연히 이번 Think Too Much Think Too Much. 그것도 뭐 너무 잘 되겠지만 지금 우영 씨 얘기 들어보니까 정말 만족해 하는 것 같고 또 함께하는 사람들이 행복했던 것 같고. 네. 그러면 뭐 그들이 한 3분 정도는 퇴사할 것 같아요. 퇴사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꼭 이건 보고 퇴사했으면 좋겠다. 다시 그거를 좀 집어넣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 PD씨를 또 사랑하고 응원해주시는 우리 국장님들 계속해서 앞으로 저도 오늘 대화를 나눈 것처럼 열심히 제 길을 고집하면서 장호영스럽게 장호영답게 잘 해보도록 할 테니 우리 국장님들도 또 저의 앞으로의 발자취를 많이 응원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 더 좋은 결과물들 또 더 좋은 어떤 과정들을 만들어내서 제가 또 그 옆에 함께 할 수 있도록 PDC에 또 제가 올라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